깊은 산속 천년 고찰 자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봉우리들이 첩첩이 둘러싼 이곳은 세상의 소음과 동떨어진 채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절 마당을 채우고 있었죠. 자원사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마치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절 입구에는 10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샘물이 흘러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 절 입구 연못과 바위 위에는 어김없이 한 마리의 흰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보통 뱀보다 크고 우아했으며 비늘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빛났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자세였습니다. 뱀은 꼬리를 바위에 감고 상체를 곧게 세워 마치 사람이 명상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죠. 이승민은 4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절 마당을 걸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곳 자원사를 찾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승민의 가문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집안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종국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해방 후에도 나라 재건을 위해 노력했죠. 아버지 이광수는 한국 전쟁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해 조국을 지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춘천 전투에서 공을 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어요. 이승민 자신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연평도 해안 포격 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조상들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나타났군요. 이승민이 중얼거리며 연못가를 바라봤어요. 그 흰뱀은 10년 전부터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나타나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이승민은 점차 이 뱀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흰뱀의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각에 나타나 동쪽을 향해 자세를 잡았어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해가 뜨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뱀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이라면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흰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가가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인 해안 스님도 이 흰뱀에 대해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스님은 50년 넘게 이 절을 지켜왔지만 이처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뱀은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맑은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이승민 거사님, 저 흰뱀은 보통 뱀이 아닙니다.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걸 보면 분명 이 절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듯해요. 해안 스님은 젊은 시절 선악원에서 수행하며 많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님의 말에 이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뱀은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죠.
그 모습은 마치 조상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승민이 가까이 갈 때면 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예의를 표하는 것 같았어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흰뱀의 모습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여름에는 위험 있게, 가을에는 차분하고, 깊이 있게, 겨울에는 숙연한 자세로 나타났어요. 마치 계절마다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이 되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자원사의 신도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몇 대째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절에 와서 예불을 드렸고, 박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이승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못가의 흰뱀에게 향했습니다. 뱀은 여전히 바위 위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자세는 마치 함께 예불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죠. 때로는 목탁 소리에 맞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 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 같네요. 한 신도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흰뱀은 예불 시간 동안 한층 더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1000년 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수행해온 수행자처럼 말이죠. 이승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흰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깃든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모여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라.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조국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10년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흰뱀의 모습에서 이승민은 조상들의 그 변함없는 신념을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흰뱀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한 번 더 숙인 뒤 조용히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내일 또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는 것 같았어요. 이승민은 그날부터 흰뱀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곳에 나타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절 뒤편 산기슭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흙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무덤의 흔적이 드러났죠. 평소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온 이승민이 우연히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 오래된 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해안 스님과 이승민, 그리고 몇몇 신도들이 함께 그곳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도 호기심을 못 이겨 따라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둘러쌌습니다. 이상하군요. 이곳에 무덤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해안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저를 50년간 지켜온 스님도 이 무덤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석도 없이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거의 흙에 묻혀 있었죠. 무덤의 크기로 보아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둘레가 작고 높이도 낮았어요. 돌들의 배치는 조선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무덤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만든 것 같기도 했어요.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습기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뚜껑에는 한자로 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승민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염주와 함께 한지에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염주는 아이용으로 보이는 작은 크기였고 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편지의 글씨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승민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께 배운 덕분에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한 교양인이 되려면 한문을 알아야 한다며 이승민에게 천자문부터 시작해 사서삼경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대안의 어린 아들 정환, 나이 12에 외적의 총탄에 쓰러지다. 이 아이는 길이 남을 신성한 영혼이니 이 땅과 나라를 영원히 지키리라. 편지를 읽는 이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며 외적에 맞서 싸웠노라. 어린 몸으로 태극기를 품고 만세를 부르다 장렬히 산화하였도다. 이 아이의 너희 한마는 이 땅에서 영원히 깨어 있기를 바라노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 날짜가 있었어요. 대한광복 전 경술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1910년을 의미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바로 그 해였죠.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연못가에만 머물던 흰뱀이 무덤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뱀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무덤 앞에서 몸을 딸이 틀고 앉았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것 좀 보세요. 한 신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흰뱀은 고개를 숙여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뱀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의 무덤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뱀은 무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안 스님이 천천히 무덤 주변을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 무덤은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무덤인 듯해요. 그것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스님의 목소리에는 애통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이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이승민은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나 종이의 상태로 보아 10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편지에 적힌 내용이 마치 예언처럼 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지의 뒷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혼은 흰 빛으로 나타나 이곳을 지킬 것이며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 뜻이 세상에 알려지리라. 하늘이 내린 신성한 사자가 되어 이 아이를 지키고 이 아이 또한 조국의 정신으로 영원히 남으리라.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은 이승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흰뱀이 나타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뱀의 출현과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흰뱀은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승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뱀이 10년간 매일 새벽 나타난 것은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이 무덤 속 영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스님, 혹시 이 흰뱀이 이승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흰뱀은 이 아이의 영혼이 보낸 사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그 영혼 자체가 뱀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큰 원력을 가진 영혼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승민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지켜본 흰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려는 어린 영혼의 현신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숙연해졌어요. 박할아버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어린 영혼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흰뱀은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 뱀은 분명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까지 흰뱀은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뜨면 사라지곤 했는데 이날만은 달랐어요. 마치 100년 만에 만난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어린 영혼과 그를 지켜온 신성한 존재의 만남. 이보다 더 감동적인 광경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덤의 발견 이후 흰뱀의 행동에는 명확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제는 연못가와 무덤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두 곳 모두 자신이 지켜야 할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무덤 앞에서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이라면 비를 피해 숨어들 텐데 이 흰뱀은 오히려 비를 맞으며 무덤을 지켰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우산이 되어 무덤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민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뱀이 동물이지만 그 자세와 분위기에서는 분명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죠. 특히 비 오는 날의 흰뱀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새벽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흰뱀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민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뱀은 무덤 앞에서 온몸이 젖은 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춥겠구나. 이승민이 뱀에게 말을 걸었어요. 뱀은 고개를 들어 이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승민은 우산을 뱀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뱀이 우는 것 같지 않나요? 어느 날 아침 신도 중 한 명인 김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흰뱀은 무덤 앞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구슬픈 곡조처럼 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어서 다른 이의 슬픔에 더욱 민감했어요. 뱀의 울음소리는 사람의 곡성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높았다 낮았다 하는 억양도 있었고 때로는 끊어지는 듯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마치 10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린 정환이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절의 신도들도 점차 흰뱀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갔어요. 이 뱀이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무덤의 주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뱀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것은 위험함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었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할아버지가 이승민에게 말했습니다. 60이 넘은 박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혼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자신도 동생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국군 통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서울 수복작전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해안 스님은 무덤 앞에 작은 상을 차리고 매일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물, 그리고 계절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때마다 흰뱀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며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면 흰뱀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반야심경을 외우는 동안 뱀은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때로는 스님의 독경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함께 염불하는 것 같았어요. 저 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해안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흰뱀은 예불 시간 동안 한층 더 경건해 보였습니다. 신도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수 만든 시루떡을 가져왔고 박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꽃을 올렸어요. 다른 신도들도 각자 정성을 담은 공양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겠어요. 이승민이 제안하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무덤을 정리하고 꽃을 놓아드리며 작은 돌탑을 쌓아 올렸어요. 흰뱀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고마워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무덤 정리 작업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절과 관계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도와주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 영웅이 우리 마을에 잠들어 있었다니 몰랐던 게 부끄럽네요. 마을 이장인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무덤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무덤이 워낙 외진 곳에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흰뱀은 계속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작업하는 사람들 가까이 다가와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승민은 혼자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뱀도 옆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속은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소리와 벌레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이승민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독립운동 이야기를 떠올렸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동지들 중에는 정말 어린 나이의 소년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중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조국에 대한 사랑만큼은 어른 못지않았다고 하셨어요. 이승민이 흰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뱀은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정환이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들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태극기를 숨겨 나르던 10살짜리 소녀,
독립군에게 정보를 전달하다 붙잡힌 13살 소년 일본인 순사에게 돌을 던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총에 맞아 죽은 12살 아이. 혹시 당신도 그런 아이 중 하나인가요? 나라를 지키려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순간 흰뱀이 천천히 이승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는 모습이었어요. 뱀은 이승민의 손 근처에서 멈춰서더니 고개를 숙여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승민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뱀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정한이인가요?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승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작은 영물 속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선조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이름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숭고한 정신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땅을 우리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승민의 다짐을 들은 듯 흰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 무덤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승민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12살 정도의 앳된 소년이 나타났어요. 소년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작은 태극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오랫동안 혼자여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천진한 아이다움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의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승민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무덤으로 가보니 흰뱀이 평소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쁜 일이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계절이 바뀌어도 흰뱀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도 여름의 무더운 폭염에도 어김없이 새벽마다 나타났어요. 이는 일반적인 뱀의 습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뱀은 변온동물이라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고 추운 겨울에는 동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흰뱀은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바위 위에서 꼿꼿이 자세를 유지했죠. 마치 날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이었지만 점차 진심으로 흰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는 대학에서 파충류를 연구하는 정민수 교수도 있었어요. 정민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한국의 뱀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흰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원사를 찾았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이런 개체는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흰뱀을 처음 본 순간 내뱉은 말이었어요. 교수는 다양한 장비를 가져와 뱀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 적외선 카메라, 온도 측정기 등을 동원했지만 관찰할수록 더욱 신비로웠어요. 체형으로 보아 한국의 토종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한 백색은 매우 드물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행동 패턴입니다. 교수는 일주일간 자원사에 머물며 흰뱀을 집중 관찰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학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민수 교수가 일주일간 흰뱀을 관찰한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교수는 각종 장비를 동원해 뱀의 행동을 분석했지만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 뱀의 체온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은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데 이 흰뱀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했어요. 마치 포유동물처럼 말이죠. 이 뱀의 체온 조절 능력은 일반적인 뱀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자신만의 내부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규칙적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거나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들기 마련인데 이 뱀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런 정확성은 동물의 본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는 행동이에요. 셋째, 사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 뱀은 오히려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의 말에 이승민과 해안 스님은 서로 의미 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이 뱀이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정민수 교수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흰뱀이 무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마치 인간의 제사 의식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교수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흰뱀은 무덤 앞에서 정확히 3번 고개를 숙이고 잠시 정적을 유지한 후 다시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았어요. 이런 행동을 매일 반복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며 때로는 소리를 내는 패턴이 있어요. 정민수 교수의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말로 뱀이 인간의 제사의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는 행동이에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도 느끼셨군요. 저 뱀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영혼의 현신입니다. 그 순간 마치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듯이 흰뱀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승민은 뱀의 눈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그 눈빛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주실 때의 그 간절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의 한이 느껴졌죠. 이 뱀은 대한민국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승민이 중얼거렸을 때 정민수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조국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이 영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승민의 말에 정민수 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일주일간 직접 관찰한 경험으로는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50년간 이 절에서 수행하며 본 것은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뱀은 그런 존재 중 하나예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흰뱀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3번 절을 하듯이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절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한 바퀴 둘러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것 보세요.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한 신도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뱀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정민수 교수를 향해서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수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과학적 사고에만 의존해왔던 자신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과학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 교수는 해안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이제 믿습니다. 저 뱀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예요. 이곳을 지키는 수호령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영물입니다. 교수는 며칠 더 머물며 흰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술 논문에 이 경험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비록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과학자였던 그가 신비로운 것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흰뱀 덕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자원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우로 인해 절 뒤편 산사면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상청에서는 사상 최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산악 지역에 토사 유실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이 긴급히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무덤이 있는 곳을 포함해 절 뒤편 상당 부분이 붕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정환이의 무덤 주변은 1급 위험 지역으로 판정되었어요. 절을 임시로 폐쇄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군청에서 나온 공무원이 해안 스님에게 공식 통보했어요.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이승민 그리고 신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승민이 고민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무덤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100년 넘게 혼자 외롭게 잠들어 있던 정환이를 다시 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 무덤만큼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합니다. 이승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흰뱀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밤낮 없이 무덤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산사면을 향해 몸을 세우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죠. 흰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했던 뱀이 계속 움직이며 무덤 주위를 지켰어요. 마치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 뱀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흰뱀은 마치 다가올 위험을 미리 감지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미리 아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뱀의 행동은 그것과도 달랐습니다. 이승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말도 이해되었지만 정환이의 무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가문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신으로서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혼을 다시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급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어요. 산에서는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분들은 즉시 대피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확성기를 통해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이승민만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 남았습니다. 거사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세요. 해안 스님이 애타게 말했지만 이승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스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조상들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제 할아버지도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이승민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대째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가문의 후손으로서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한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해안 스님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50년간 이 절을 지켜온 주지 스님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요. 박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남겠어요. 그 어린 영혼을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몇몇 신도들이 자원해서 남기로 했어요. 모두들 정한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뱀이 무덤 앞에서 몸을 따리 틀고 마치 방패막이가 되는 것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꼼짝하지 않고 무덤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김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말로 흰뱀은 자신의 몸으로 무덤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산사면 쪽으로 향하고 몸을 최대한 크게 펼쳐 마치 보호막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마치 무덤을 보호하는 결계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요? 박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연신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흰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녘 정말로 산사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덤이 있는 곳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곳을 보호한 것 같았습니다. 흙더미는 무덤 주변에서 갈라져 흘러갔고 큰 바위들도 무덤을 피해서 굴러갔어요. 이상해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저 부분이 가장 위험했는데 나중에 도착한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든 계산과 예측을 뒤엎는 결과였기 때문이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무덤 주변이 가장 먼저 무너져야 했는데 오히려 그곳만 온전히 보존되었어요. 이승민은 새벽 빗속에서 흰뱀을 바라봤어요. 뱀은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있는 한 이곳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이 지켜준 거군요. 이승민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흰뱀은 고개를 돌려 이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폭우가 그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사를 찾아왔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이승민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개발업체에서 이 일대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절을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흰뱀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관광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곳을 테마파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은 시가의 3배입니다. 개발업체 대표가 해안 스님에게 거액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스님과 신도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해안 스님의 말에 개발업체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뱀 한 마리 때문에 이런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어린 영혼이 잠들어 있고 그를 지키는 신성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흰뱀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을 길게 빼고 개발업체 사람들을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뱀이.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며 떨었어요. 흰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했는데도 강력한 기운을 발산했어요. 뱀의 몸에서 다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밝고 강렬했어요. 마치 이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흰뱀의 신비로운 기운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개발업체 사람들은 더 이상 압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마치 흰뱀이 이곳의 수호신으로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 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도 흰뱀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민은 그날 밤 무덤 앞에서 흰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위기를 함께 넘기며 뱀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당신이 진짜 이곳의 수호신이군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이 당신 속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흰뱀은 고개를 돌려 이승민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이곳을 지켜나가요. 이승민의 다짐에 흰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두 수호자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위기를 넘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원사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새롭게 드러난 땅에서 또 하나의 무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번 무덤은 정한이의 무덤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앞서 발견한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발견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산사태로 쓸려 내려간 흙더미를 정리하던 중 이상하게 생긴 돌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인공적으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흰뱀은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무덤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승민과 해안 스님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상해요. 저 뱀이 이 무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김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흰뱀의 행동은 마치 이 무덤을 찾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이 무덤은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해안 스님이 무덤의 형태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돌의 배치나 흙의 상태로 보아 조선 중기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한이의 무덤보다 200~300년은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무덤의 규모도 달랐습니다. 정한이의 무덤보다 조금 더 컸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돌들의 배치가 더 정교했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리하자 깨진 비석 조각들이 나타났어요. 한문으로 새겨진 글자는 세월에 닳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몇 글자는 간신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충의 순절, 소년. 이런 글자들이 보이네요. 이승민이 비석 조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충의와 순절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기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소년이라는 글자로 보아 이곳에도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조각들을 맞춰보니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조선국 소년, 나이 13세, 왜구의 칼에 쓰러지다. 충의로서 나라를 지키려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심하게 훼손되어 읽을 수 없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조선 중기, 왜구의 침입 때 나라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13살 소년의 무덤이었습니다. 흰뱀은 이승민이 비석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하고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이 무덤도 이름 없는 영웅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 말에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무덤 모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조국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정신으로 희생한 두 어린 영혼이 이곳에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이 신비롭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덤 근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발견된 것이었어요. 상자는 정한이의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슷했지만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승민이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의복과 함께 작은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복은 조선시대 것으로 보였고 칼도 그 시대의 것 같았어요. 이것은 어린 소년의 것 같네요. 해안 스님이 의복의 크기를 보며 말했어요. 칼도 성인용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아마도 소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것 같았어요. 의복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곳에 칼 자국과 화살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입은 상처의 흔적이었어요. 이로 미루어 보아 정말로 왜구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소년의 유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흰뱀은 유품이 발견되자 더욱 애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몸을 떨며 마치 오열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뼈아픈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뱀이 정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숙연해졌어요. 뱀의 울음소리는 마치 수백 년 전 세상을 떠난 소년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곡성 같았습니다. 이승민은 두 무덤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모두 나라를 위해 어린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었어요. 조선 중기의 소년과 일제강점기의 정환이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흰뱀은 이 두 영혼을 모두 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간 한결같이 이곳을 지켜온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흰뱀은 처음부터 두 무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두 영혼을 모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뱀은 해안 스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흰뱀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다면 그것은 범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 자체의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물이 된 것일지도요. 해안 스님은 두 무덤 사이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의 제단에서 두 영혼을 함께 기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흰뱀은 제단이 완성되자 그 앞에서 긴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단 앞에서의 흰뱀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예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두 무덤을 번갈아 바라보며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물은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승민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흰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두 영혼의 존재는 영원히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 중기 소년의 무덤은 산사태가 아니었다면 평생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흰뱀은 두 무덤 사이를 오가며 각각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그 모습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뱀은 한 무덤에서 다른 무덤으로 이동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것 보세요. 저 두 영혼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말로 흰뱀은 마치 두 영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들은 이제 완전히 흰뱀을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이 영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역사 속 영웅들의 영혼을 잇는 신성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합니다. 박할아버지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이제 자원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무명의 영웅들을 기리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영혼이 함께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김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두 무덤이 나란히 있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마음으로 희생한 영혼들이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흰뱀도 이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제 흰뱀의 사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두 무덤이 모두 발견된 후 흰뱀의 행동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두 무덤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영혼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승민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숙연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흰뱀의 야간 순찰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먼저 조선 중기 소년의 무덤에서 시작해 정환이의 무덤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두 무덤 사이 중앙에서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이런 순서를 3번 반복한 후에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군요. 이승민이 해안 스님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흰뱀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두 영혼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특히 계절의 변화에 따른 흰뱀의 행동도 더욱 의미 깊어졌습니다. 봄에는 희망적인 기운으로, 여름에는 왕성한 에너지로, 가을에는 성찰하는 모습으로, 겨울에는 깊은 명상으로 두 영혼을 기렸어요. 어느 날 밤 흰뱀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무덤 앞에서 각각 3번씩 절을 한 후 제단 위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긴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인 애절한 곡조였습니다. 흰뱀의 울음소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슬픈 곡조와는 다르게 어떤 간절한 호명 같았어요. 마치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뱀이 혼을 부르는 것 같아요. 한 신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흰뱀의 울음소리는 마치 저승에 있는 영혼들을 부르는 듯 했어요. 그 소리에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더니 부드러운 빛이 두 무덤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자연스럽지만 신비로웠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빛은 달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순수하고 따뜻했으며
마치 천상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빛 같았어요. 그 빛 속에서 두 무덤은 더욱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흰뱀은 그 빛 속에서 더욱 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진주처럼 반짝였고 그 모습은 신성함 그 자체였어요. 이승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상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선조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승민이 무릎을 꿇고 흰뱀에게 절을 올렸어요. 모든 신도들도 따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혼 그 자체였군요. 시대를 넘나들며 이 땅을 지키는 영원한 수호신이었던 거예요. 흰뱀은 이승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주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신비로운 빛이 사라진 후에도 흰뱀은 계속 제단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장시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중요한 의식을 완료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흰뱀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무덤뿐만 아니라 절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신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절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흰뱀은 특히 자신이 10년간 자리 잡았던 연못가 바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마치 추억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어린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혹시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요? 김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흰뱀의 행동은 누군가와 이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애잔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승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0년간 함께해온 이 신성한 존재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흰뱀은 이제 이승민에게 단순한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동반자이자 스승이었어요. 흰뱀은 며칠에 걸쳐 절의 모든 사람들과 장소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해안 스님에게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에게는 마치 격려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흰뱀의 행동에서 그런 기운이 물씬 풍겨왔거든요. 이승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흰뱀은 두 무덤 사이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애절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의 설렘, 정환이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조선 중기 소년의 무덤을 찾았을 때의 감격,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하는 아쉬움까지 모든 감정이 그 울음소리에 스며 있었어요. 이승민과 모든 신도들이 흰뱀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숙연함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든 마음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고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변함없는 신념과 희생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흰뱀은 마지막으로 이승민을 깊이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신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10년간의 사명을 완수하고
후계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 스님이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당신이 지켜온 이 영혼들을, 그리고 당신의 정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흰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두 무덤에 각각 마지막 절을 올린 후 제단 앞에서도 깊이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민과 모든 신도들을 한 번씩 바라본 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한 전사가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나는 것 같았어요. 흰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흰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해온 신성한 존재와의 이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흰뱀이 떠난 후 자원사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10년간 매일 새벽을 알려주던 그 신성한 존재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승민은 연못과 바위를 바라보며 허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날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도 흰뱀이 나타나지 않자 이승민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흰뱀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그 의연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흰뱀이 남긴 것은 허전함만이 아니었어요. 그 영물이 보여준 변함없는 신념과 희생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원사의 신도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굳건한 신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뜻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승민이 신도들에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흰뱀이 10년간 보여준 그 한결같은 마음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조상을 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흰뱀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두 무덤 앞에 작은 석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영혼들이 잠들어 있으며 10년간 이들을 지켜온 신성한 흰뱀의 영험이 깃들어 있다. 그 변함없는 충의와 희생정신을 기리며 후세에 전하노라. 비석 제작에는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돌을 구해오는 사람, 글씨를 새기는 사람, 운반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탰어요. 흰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비석이 완성된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가에 흰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었어요. 계절도 맞지 않는 늦가을인데 갑자기 피어난 연꽃은 마치 흰뱀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저것 보세요. 흰뱀이 연꽃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그 흰 연꽃은 흰뱀처럼 순수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추운 날씨에도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피어 있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연꽃이 핀 위치였습니다. 정확히 흰뱀이 10년간 자리 잡았던 바위 앞이었어요. 마치 흰뱀이 자신의 존재를 연꽃으로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이승민은 매일 아침 그 연꽃 앞에서 묵념을 했어요. 흰뱀과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흰뱀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자원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흰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성지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조상들을 기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곳에서 진정한 애국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 방문객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승민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흰뱀이 남긴 유산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흰뱀은 비록 떠났지만 그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방문객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흰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어요. 선생님의 인솔하에 온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승민은 아이들에게 흰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신비로운 흰뱀이 나타났어요. 그 뱀은 매일 새벽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이승민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 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아저씨, 그 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승민이 연못가의 흰 연꽃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연꽃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살아있답니다. 아이들은 연꽃을 바라보며 경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이승민은 흰뱀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 뱀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요? 한 아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승민은 어린 마음에도 애국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원사에는 흰뱀을 기리는 작은 전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10년간 촬영한 사진들과 흰뱀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발견된 유물들이 전시되었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시관에는 정민수 교수가 작성한 학술 보고서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본 흰뱀의 특이한 행동 패턴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비록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승민은 혼자 두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뱀이 없어도 이곳의 성스러운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승민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조상을 기리는 정신, 그리고 변함없는 신념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때 저녁 바람이 불어와 연못 위의 흰 연꽃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흰뱀이 잘 부탁한다고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자원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어요. 흰뱀이 1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 정신을 배우고 깨달아갈 것입니다. 매년 흰뱀이 처음 나타난 날에는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흰뱀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무명의 영웅들을 추모해요. 이 행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민은 이제 자원사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흰뱀이 남긴 사명을 이어받아 이곳을 지키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흰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역할이었어요.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승민이 연꽃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흰뱀은 비록 떠났지만 그 정신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나라를 지켜온 그 신성한 흰뱀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승이자 흰뱀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연못가의 흰 연꽃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고 피어 있습니다. 마치 흰뱀의 영혼이 그 꽃 속에서 영원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